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내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은 꽤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시내에 2층 양옥집이 있었는데 2층은 세를 줘서 월세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아무래도 보증금을 적게 잡아서 그랬는지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이사를 왔었고 대부분 2, 3년 정도 살다가 이사를 갔으니 정들만 하면 떠나곤 한 거죠. 그래도 주인집 아들이어서 그랬는지 2층 살던 여자들에게 귀여움을 많이 받았었죠. 그게 내 삶에 꽤나 큰 즐거움이었었죠. 사실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이거든요. 얼굴도 약간은 애같이 생겼다고 해야 하나. 좀 어려 보이는 얼굴이라 여자들이 꽤나 편안하게 생각했었나 봐요. 내가 막 대학에 입학했을 때였는데 우리 집 2층에 신혼부부가 이사를 왔었어요. 이번엔 아주 어리진 않은 31살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쁜 걸로 따지면 지금까지 그곳에 살았던 여자들 중에 최고였던 것 같아요. 저녁 시간이 다 되어 집에 들어오다가 이사 온 그녀랑 마주쳤는데 그 순간 멍하니 3초 정도 서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심장이 엄청 쿵쾅거렸죠. 저에게 주인집 아들이냐며 반말로 말을 거는데 순간 기분은 조금 상했지만 너무 예쁜 얼굴 때문인지 나도 모르게 네 하고 대답해 버렸죠. 그녀는 약간 강남 미인 스타일이었는데 긴 생머리에 동그란 얼굴 거기에 보조개까지 들어간 착한 인상에 민소매티에 짧은 청바지를 입고 나를 보며 생글생글 웃고 있는데 나처럼 안 얼어버릴 20살짜리 남자가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하여튼 그렇게 인사를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자꾸 웃는 얼굴이 생각나서 싱숭생숭한 거예요. 살짝 내 방 창문을 열고 마당 쪽을 살펴봤는데 그녀가 누굴 기다리는지 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죠. 새하얀 피부에 짧은 반바지 아래로 쭉 뻗은 다리가 너무 예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민소매티가 얇아서 몸매가 그대로 드러났고 허리가 잘록하고 가슴은 적당히 풍만했어요. 긴 생머리는 중간을 고무줄 같은 걸로 묶고 있었는데 그 바람에 살짝 드러난 목덜미가 어찌나 예쁘던지 티셔츠 밖으로 드러난 기다란 목덜미와 그 아래 푹 파인 쇄골이 진짜 여신처럼 눈부셨죠.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넋을 잃고 있는데 그 순간 여자가 내 쪽으로 몸을 돌려 눈이 딱 마주쳐 버리자 숨이 턱 하고 막혀버리는데 진짜 심장 터져서 죽는 줄 알았죠. 그녀가 내 방 쪽으로 다가와서는 날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으며 집에 불이 안 켜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며 내게 물어왔죠. 아마도 우리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지만 그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전 저도 모르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며 집 밖으로 뛰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안내를 받으며 2층으로 뒤따라 올라가는데 뒤에선 본 그녀의 엉덩이와 다리가 내 코앞에 펼쳐지는 아찔한 자세가 되었습니다. 방금 샤워를 한 듯 싱그러운 샴푸 냄새와 몸에서 풍기는 상큼한 냄새에 정신이 또 아득해졌네요. 그렇게 뒤따라 2층에 도착할 때쯤 그녀가 갑자기 멈춰섰는데 올라가는 속도에 그만 얼굴을 그녀의 엉덩이에 부딪히고 말았죠.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 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녀는 내게 손을 내밀었죠. 이런 사람이 바로 천사구나 라는 생각이 찰나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불을 켜보았죠. 역시 불은 켜지지 않았고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 석양이 지며 집안은 온통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석양에 비쳐 붉게 홍조를 띠고 있었어요. 난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면 불을 하나씩 켜보았죠. 역시나 불이 들어오는 방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로 가서 불을 켜려는데 그녀가 내 앞을 살짝 가로막는 거였습니다. 난 의아해하며 그녀를 쳐다봤죠. 그러자 그녀는 방금 샤워를 했는데 아직 정리를 다 못해서요. 여기도 불은 안 들어와요. 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죠. 아마도 그녀가 샤워하는 중에 불이 꺼진 거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전 아저씨는 언제 들어오냐고 물었고 그녀는 오늘 아저씨가 야간 근무라 내일 아침에야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전 조심히 그녀에게 이제 캄캄해질 텐데 아빠가 올 때까지 저희 집에 가 있자고 하며 그녀를 안심시켰죠. 그러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고맙다며 절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좀 있음 어두워지는데 너무 무서웠다면서요. 전 그녀와 함께 아래층 우리 집으로 내려왔어요.
저희 부모님은 식당을 꽤나 크게 하셨는데 주말에는 거의 자정이나 돼서야 집에 오시곤 했거든요. 저도 가게 일을 돕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공부해야 한다며 제가 돕는 걸 극구 반대하셔서요. 그녀를 소파에 앉으라 하고 전 전화기로 가게에 전화를 했죠. 그러니 아버지가 바빠서 못 오니 아버지가 올 때까지 우리 집에 잠시 있으라고 전해달라는 거예요. 전 그녀에게 그렇게 전하고 거실에서 편하게 TV 보고 계시면 아버지가 오셔서 고쳐줄 거라 했죠. 그리곤 전 제 방으로 돌아와 밀린 공부 좀 하려는데 똑똑 그녀가 제 방에 노크를 하는 거예요. 전 무슨 일인가 싶어 네 하고 대답하니 그녀가 제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녀는 제가 무슨 책을 보는지 슬쩍 쳐다보더니 제게 말을 건네더라고요.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자기한테 물어보라고요. 이래봬대 대학 다닐 땐 학과 수석을 학년마다 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침대에 앉아도 되냐며 묻길래 전 편하게 앉으시라고 했죠. 침대에 걸터 앉아 저를 보며 자기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아 남편이 일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했다면서요. 근데 하루하루가 너무 지루하고 심심하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얘기를 한참 동안 떠들어댔습니다. 전 마실 것 좀 챙겨온다 하고 주방으로 갔죠. 조금 후 주스를 챙겨오는 나를 보며 그녀는 깔깔거리며 웃는 거예요. 전 영문을 몰라 왜 웃냐고 했죠. 그러자 그녀는 이제 대학생인데 무슨 주스야 하며 시원한 맥주는 없는지 묻더라고요. 우리 집 냉장고엔 항상 맥주는 가득했죠. 평소에 부모님은 일 마치고 집에 오셔서 두 분이 맥주 마시는 걸 즐겨 하셨거든요. 전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 번개 같은 스피드로 캔맥주와 오징어를 들고 내 방으로 왔죠. 둘 다 저녁도 안 먹은 상태여서 그런지 맥주캔은 금세 비워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가 흘렀을까. 갑자기 그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소리 없이 우는 거예요. 전 너무 놀라 내가 무슨 실수한 건 없는지 되뇌어 봤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건 없었으니까요. 전 그녀에게 조심히 울지 마라 하고 왜 그러냐 물어봤죠. 그런데 뜻밖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실 부부 사이에 아기가 너무 생기지 않아 병원을 갔는데 자기는 정상으로 나와 혹시나 하고 남편과의 관계 후에 정액을 채취해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의 정자가 힘이 없어 임신 확률이 엄청 낮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녀 닮은 딸을 너무나 원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바람을 펴서라도 자기는 꼭 자기 아이를 갖고 싶다고요. 그 얘기를 듣자 전 멍하니 들고 있던 맥주캔 하나를 원샷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그녀가 걸터 앉아 있는 침대 옆으로 가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앉았죠. 그녀의 흰 목덜미가 눈앞에 펼쳐지고 가느다란 팔과 어깨는 흐느끼고 있었죠. 전 깊게 숨을 들어 마시고는 그녀에게 말했죠.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울음을 닦아내며 고개를 들고 이내 멈칫하며 절 바라보는 거예요. 전 저도 모르게 그녀의 입술에 제 입술을 덮었죠. 그렇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위로하며 뜨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을 마치고 갑자기 밀려오는 현타에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화장실에 들렀다가 거실 소파로 돌아가 앉아 TV를 켜서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가 허겁지겁 달려 오셔서요. 아버진 그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연신 내뱉으며 공구를 챙겨 2층으로 올라가셨죠. 전 제 방문을 살짝 열고 그녀를 바라보았죠.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나와 눈이 딱 마주쳐 버렸죠. 그 순간 전 또 한 번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불장난을 한 건가 내가 미쳤지를 연신 생각하고 있을 찰나 그녀가 날 보며 환하게 웃어주는 거예요. 또 한 번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전 소리 없이 만세를 부르며 방 여기저기를 뛰어다녔죠.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버지는 그녀에게 이제 불이 잘 들어오니 집에 돌아가셔도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녀가 현관문 앞을 나서자 아버진 절 부르며 아주머니 가시는데 인사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 문을 열고 당당히 그녀 앞으로 가서는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몰래 제게 윙크를 날리며 이제 이웃이니 자주 보자는 거예요. 전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았죠. 가슴 벅찬 하루를 마무리 짓고 다음 날을 기약하며 잠이 들었죠.
그리고 며칠 후 2부에서 만나요.